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스포츠가 성욕에 미치는 경이로운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선수촌에 배포된 콘돔의 개수가 무려 45만 개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럼 선수 한 명당 무려 42개 분량이라니. 혈기왕성한 전 세계 남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해도 45만 개는 오버가 아닌가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올림픽 기간에 소개팅 앱 사용자가 폭증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볼까요? 스포츠와 성욕. 플로리다 주입대 밀러 박사는 스포츠가 성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기 위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박사는 105명의 남녀 참가자들을 모집해 무작위로 팀을 나눈 뒤에 얼티밋 프리즈비라는 스포츠 경기를 하게 했어요. 얼티밋 프리즈비는 원반으로 하는 미식축구 같은 거라고 그래요. 그러고는 몇 차례 경기를 치르게 하면서 경기 전과 경기 후에 성 호르몬 변화를 측정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녀 모두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에게 많이 분비되지만 여성에게도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특히나 성욕을 높이는 기능을 하죠. 그런데 왜 스포츠 경기를 했다고 해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아진 걸까요? 원래 격한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촉진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바로 경쟁입니다. 스포츠 경기처럼 누군가와 경쟁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테스토스테론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올림픽 기간의 콘돔 대란이 조금 이해되지 않나요? 스태미나 넘치는 온 나라의 젊은이가 모여서 메달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니 매일 밤 테스토스테론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자연스레 성욕이 높아지는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스포츠의 효과. 밀러 박사는 직접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경쟁이라는 소재만 있으면 전부 오케이인 거죠. 하다못해 오목 한 판을 둬도 되고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만 해도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된다고 해요. 이거 아주 꿀팁이죠. 요즘 스킨십이 줄었고 사이가 소원하다 싶은 커플이나 애매한 진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겐 특히 도움이 되겠네요. 데이트 횟수는 주 2회가 좋다. 애인이 너무 좋다고 일주일 내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그런데 정신과 의사이자 정착하지 말 것의 저자인 스콧 캐럴 박사는 연인들에게 적당한 데이트 횟수로 주 2회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데이트 횟수가 너무 많아지면 애인에게 과도하게 몰두하기 쉽고 둘 사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행복한 연애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함께 하라고 추천하지만 스콧 박사는 의외로 개인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내 감정은 어떤 상태인지를 자주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의 적당한 시간 배분이 주 2일 데이트와 5일의 개인 시간 갖기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 2회를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 평소 일주일 내내 만남을 갖고 있다면 데이트 횟수를 조금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잠 못 잔 날 싸우면 이별 가능성이 높다. 불면에 시달린 다음날 애인과 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 UC 버클리 대학의 심리학과 아마 고든 연구원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연인 간의 싸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평소 수면 시간이 짧은 커플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싸우고 혹 싸우더라도 화해하는데 남들보다 오래 걸린다고 하거든요. 잠이 부족한 상태에선 다른 것보다 자신의 욕구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평소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 스트레스까지 가득 쌓인 상태가 되니까 작은 갈등도 큰 싸움이 되기 쉬워요. 꼭 싸움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이야기나 심각한 대화 소재가 있다면 반드시 수면을 충분히 한 날에 이야기를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질투하면 연인이 나를 더 좋아하게 된다. 카페에서 일하는 나나와 루루. 요즘 둘 다 남자친구의 질투 때문에 힘들다고 징징댑니다.
나나의 남자친구는 나나한테 치근덕대는 손님이 진짜 한 명도 없냐고 만날 때마다 물어봐서 힘들다고 해요. 맨날 같은 시간에 오는 사람 없어? 없다고 그만해. 루루 남자친구는 카페 매니저가 루루한테 개인적인 연락을 자주 하는데 왜 그걸 무시하지 않냐며 화를 낸다고 해요. 연락 좀 무시해. 그래, 알겠다고. 맨날 싸우더니 나나 커플 어제 헤어졌대요. 여기서 반전이 있다면 루루 커플은 오히려 그전보다 사이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나나나 루루나 남자친구 질투심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그로닝겐 대학교의 베럴드 교수는 커플 961쌍을 모집해 실험한 뒤 연인 사이에 꼭 필요한 질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베럴드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런 실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투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질투에는 크게 대응적 질투와 불안적 질투가 있는데요. 대응적 질투는 연인이 다른 이성과 스킨십한 걸 보거나 둘이서만 술 마신 걸 알게 됐을 때 등 연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느낀 분노와 실망과 상처의 표현이에요. 반면 불안적 질투는 연인이 다른 이성과 몰래 만났거나 스킨십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상상이 될 때 걱정되고 불안해서 나오는 편이죠. 이번 실험에서 놀라웠던 점은 연인에게 대응적 질투를 하면 오히려 두 사람 모두 관계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반면 불안적 질투를 하면 관계 만족도가 확연히 떨어졌고요. 질투라고 다 같은 질투가 아닌 겁니다. 질투는 나의 힘. 대응적 질투는 애정 표현의 한 방법이에요. 당신이 다른 이성이랑 스킨십을 했거나 단둘이 따로 만나 술을 마셨는데 연인이 전혀 질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나한테 관심이 없나? 는 물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될걸요. 과거 연구에 따르면 질투를 아예 하지 않는 커플보다는 질투심에 불타오르는 커플이 훨씬 더 행복한 연애를 한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대응적 질투는 연인 사이에 필요하기도 하고 필수이기도 하죠. 하지만 불안적 질투는 다릅니다. 연인을 사랑해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해서 질투하는 거거든요. 연인이 혹시라도 다른 이성과 만날까봐 걱정하고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불안감이 커질수록 연인에게 자꾸만 집착하게 되고요. 관계 만족도가 절대 높을 수가 없죠. 연인이 싸우는 이유 중 질투는 톱3에 들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무작정 덮어둘 수도 없고 자주 겪을 수 있는 문제니까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죠. 연인에게 질투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지 돌이켜 생각해보세요.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다른 이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는 건지, 혹은 연인을 믿지 못해서 다른 이성을 만날까봐 더 집착하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좋은 질투는 연인과 사이가 더 좋아지는 마법이지만 나쁜 질투는 정반대니까요. 지금까지 스포츠가 성욕에 미치는 경이로운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